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뉴 아이템에 가가지고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시퀀스를 저는 1920, 1080, 29.97 프레임 해가지고 하나 만들게요.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움직이는 이제 자막을 만들 거예요. 움직이는 자막. 그래서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여기 T에서 이제 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글을 칠게요. 예, 그래서 스피드라고 글자를 치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막의 어떤 다양한 속성들도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막을 이제 어떻게 속성을 조절하느냐. 자막 속성 조절하는 거는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시면 있어요. 예, 항상 이펙트 컨트롤 창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가 있죠, 그죠? 예, 텍스트가 있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옆에 지금 내리면은 여기에 밑에가 폰트를 바꾼 게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우선은 이제 이런 걸 바꾸려면은 선택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예,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크기를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폰트를 바꿔야 되겠죠. 폰트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도 되죠. 예,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한 개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폰트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 폰트가 제가 한글을 치지 않고 영어로 친 이유는 지금 프리미어에 한글 폰트가 이쁜 게 안 깔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영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컴 요게 뭐지? 요게 이제 요게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저는 두꺼운 걸로 선택을 할게요. 요게 일라스트 데미 이건데 요건 아주 두꺼운 건 없네요. 이 두꺼운 거 없고 아주 두꺼운 거는 여기서 쭉 봐서 요게 좀 두껍네, 그죠? 프랭클린 고딕 헤비 요게 좀 두껍고 여기서 뭐 이탈릭이 있고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 크기로 할게요. 요 정도 크기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폰트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색상도 조절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색상을 이제 흰색으로 디폴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검은색으로 오늘은 할게요. 검은색으로 하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하면 문제는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죠? 바탕이 검은색이니까. 이럴 때는 바탕을 또 다른 색깔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탕을 넣으려면은 보세요. 여기에 트랙이 첫 번째 트랙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트랙 말고 얘를 두 번째 트랙 올리고 첫 번째 트랙에다가 바탕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는 그 바탕을 넣는 그런 그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뉴 아이템, 요 밑에 뉴 아이템 누르면은 기억을 해놓으세요. 컬러 매트라는 게 있어요. 쭉 보면은 컬러 매트라는 게 있어요. 컬러 매트. 그래서 이게 OK 누르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얘는 이제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을 선택하고 OK 누르고 OK.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못 쫓아온다라도 그냥 그 생략하고 그냥 건너고 떼도 되고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할 필요 없고 저런 기능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명확히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그 녹화가 끝나면은 이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끝나고 또 질문을 다 받을 거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질문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봐드릴 테니까 근데 우선은 한번 쭉 가고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얘 보시죠. 여기 보면은 셀렉션 툴을 쓰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쉽게 움직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쪽 셀렉션 툴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는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돌릴 수도 있고. 컨트롤 Z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을 내가 아까 이쪽에 있기 때문에 돌리니까 그렇게 돌아갔죠. 중심축을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돌리면은 보세요. 이때 돌리면은 이렇게 중심축을 기반으로 돌죠. 그래서 이제 중심축이 이게 중심축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다라는 것만 우선 아시면 돼요. 알겠죠? 기억을 해놓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중심축을 굳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또 뭐냐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했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앞으로 계속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영상 소프트웨어의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다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모션 그래픽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ABCD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여튼 간에 움직이려면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탑워치 있죠. 스탑워치. 요게 스탑워치고 요거를 커서를 딱 갖다 대면은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죠.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버튼이에요. 토글이란 말은 온 오프란 말이에요. 온 오프. 그러니까 토글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정해주는 그러한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콘은 애프터 이펙트에도 똑같은 이런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 아이콘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아이콘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이 수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지션 옆에 있으니까 이 X값과 Y값을 통해서 위치값을 바꿔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 스케일에 또 애니메이션이 있죠. 요걸 누르면은 또 크기를 점점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로테이션은 회전을 준다는 이야기죠. 또 오포지티는 투명도를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효과를 넣거나 그럴 때 잘 보면은 항상 이런 식의 스톱워치 같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효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효과를 변화를 줘서 효과를 통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서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제가 꼭 기억하라는 거는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요 버튼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위치가 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어디서 만드냐면은 얘는 프리미어는 좀 특이하게 여기서 만들어요. 애프터 이펙트는 또 다른데 얘는 여기서 요거를 끝에 왔다 갔다 하면은 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넓으면은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타임라인이에요. 일종의 이 지금 여기 텍스트 지금 스피드라고 쓴 텍스트에 보세요. 밑에 트랜스폼의 포지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란 글자의 이 위치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있죠. 여기 X 값이고 Y 값이고, 그리고 이 토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 X 값과 Y 값을 바꿔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서 플레이하면은 굉장히 느리죠. 요 정도까지 느리면은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보이게 하는 거는 밑에 거를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줌인이 되는 거 줌인. 그러면 좀 더 빠르겠죠. 줌인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줌인을 해서 왜냐면 지금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가 이제 스피드가 딱 중앙에 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커서를 딱 이 정도 갖다 놓고 여기 보세요. 이 포지션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생기죠, 그죠? 여기 다이아몬드가 키프레임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야겠죠? 그리고 키프레임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런 애니메이션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은 위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요게 위치값이거든요. x값과 y값인데 이제 그러면은 얘를 이 커서를 이게 플레이헤드거든요. 이 플레이헤드를 앞으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냥 갖다 놓기만 하세요. 놓기만 한 상태에서 요게 x값이에요. 요게 y값이고 그래서 x값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얘 x값을 여기에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속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어도비는 다 이런 식의 속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수치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 모양이 났을 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바뀌면서 보세요. x값이 바뀌면서 보세요. x의 이 가로축이 바뀌죠, 그죠? 가로축 x축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가면은 쭉 가서 안 보이게끔 해주면은 보세요. 여기에 새로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키프레임은 이 수치가 바뀌면은 내가 굳이 키프레임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또 수치를 바꾸면은 또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린 그 y 값을 옮기면은 또 키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Z에서 없애고 그래서 등간에 플레이하면은 이런 식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 하나와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 하나 이게 키프레임이고 이 중간에도 프레임이겠죠. 키라는 거는 중요한 프레이밍 말한 거고 나머지도 프레임이 다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프레임이 있는데 이 사이의 프레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이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요. 보관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하나하나 옛날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하나하나 다 사람이 움직여줘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그 중간 키프레임만 만들면은 그 중간 값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미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졌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새로운 움직임을 주면은 키프레임이 또 만들어지고 또 그냥 여기 보면은 이 add remove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그냥 키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누르면은 그냥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무런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좀 더 가서 간 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 또 움직여 볼까요? 여기서 또 움직이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간 다음에 계속 흘러가죠.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니까 보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잠깐 섰다가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섰다가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잠깐 쓰려면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은 똑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 y까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똑같죠, 아직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이 똑같은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주면은 얘하고 이 키프레임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 중간에도 특별하게 보관 작업을 안 하는 거죠. 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는 항상 이 수치가 달랐을 때 키프레임 간의 수치가 달랐을 때만 보관 작업을 해요. 똑같으니까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정지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가가지고 x 값을 이렇게 돌리면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또 이게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그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리고 자동으로 수치만 바꾸면 자동으로 또 키프레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섰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섰다가 그리고 이 쓰는 것도 내가 좀 더 길게 쓰고 싶다면은 이 사이를 벌려주면은 길게 쓰겠죠, 그죠? 요 사이를 많이 벌려주면은 그러면은 많이 오래 썼다가 팍 나가죠. 그리고 요 나갈 때 요 사이를 더 좁히면은 굉장히 빠르게 나가겠죠. 왜냐면은 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싶으면은 더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서 있다가 마지막에 팍 나가는 거죠. 왔다가 마지막에 팍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프레임만 이용하면은 어떤 애니메이션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갈 때 나는 좀 더 스피드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정확하게 이 키프레임으로 가는 요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게끔 하는 그 버튼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Go to Previous Keyframe이라는 게 보이죠? 얘를 누르면은 정확하게 그 키프레임을 갑니다. 그죠? 갔죠, 그죠? 그 상태에서 스케일을 또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은 이제 그 크기잖아, 크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키프레임으로 가려면은 요 Go to Next 키프레임을 눌러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처음에는 작았지만은 이 중간에 올 때는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키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커졌죠, 그죠? 이렇게 커졌죠, 그죠? 그러면은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커졌다가 마지막에는 다 똑같죠? 똑같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리고 싶다. 나갈 때. 그러면 나갈 때 돌리고 싶으면은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아요. 키프레임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거죠. 똑같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의 크기로 똑같이 하고 싶으면은 얘를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눌러 가지고 또 정확하게 여기 정확하게 여기 와 가지고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이 첫 번째 키프레임과 마지막 키프레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작아지면서 나갔죠, 그죠? 작아지면서 나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나가겠죠. 점점 커졌다가 여기서는 정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갈 때 작아지면서 나가죠, 그죠? 이렇게 크기를 또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들어올 때 뱅글뱅글 돌면서 누르고 싶다 하면은 그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누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여기 가가지고 이 로테이션을 확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면은 뭐 그러면 한 바퀴, 세 바퀴 이 정도 돌려주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지막 위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지막 위치는 또 돌려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정이죠. 그러면 이제 갈 때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리고 오퍼도티는 이제 투명도죠. 투명도 똑같아요. 그러면 투명도 똑같이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투명도를 100%인데 디폴트가 100%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100%겠죠. 그러면 여기에 100%를 해주고 처음에 때는 100%가 아니라 0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없던 거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점점 색깔이 투명도가 투명에서 시작해서 불투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사이에 또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가장 트랜스폼의 가장 기본인 위치값, 크기값, 회전값, 투명도값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고 스케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리셋 패러미터 있죠. 리셋으로 스케일도 리셋으로 하고 로테이션 리셋으로 하고 타 리셋으로 다 돌리고 그리고 여기 키프레임 만들었잖아요. 요 포지션 빼고는 내가 키프레임 다 없애고 싶다 하면은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눌러도 되지만은 여기 보세요. 토글 애니메이션을 선택이 돼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얘를 한번 더 누르면은
다 없앨 건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없애면 돼요. 없애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없애고 오로지 이제 포지션만 남겨놨죠. 포지션도 지금 요 뒤에 것도 빼버릴게요. 뒤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오로지 요것만 남겨놨어요. 요것만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키프레임 스케일을 크게 하면은 또 커져요. 그리고 스케일에서 키프레임 안 주면은 그냥 무조건 큰 거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냥 스케일을 무조건 크게 하고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움직임이 이제 움직임 자체가 보세요. 움직임 자체가 정속도예요. 속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똑같으면은 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움직일 때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빨라지거나 점차적으로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그래서 속도 제어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못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뭔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포지션의 옆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 꺽쇠가 보이죠. 꺽쇠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얘를 두 개를 다 선택하면은 이 그래프에 이러한 또 핸들이 또 생겨요. 핸들이. 그리고 요게 좀 작기 때문에 좀 크게 보려면은 보세요. 요게 좀 잡기 좀 어려운데 잘 잡으면 잘 펴져요. 이 커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잡혀지죠. 잡혀지죠. 그죠? 딱 잡고 내리면은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좀 크게 보고 너무 작으면은 크게 보고 얘도 좀 앞으로 약간만 당겨가지고 잘 보이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좀 어려워요. 잘 잡아야 돼요. 이게 핸들인데 잘 안 잡혀요. 잘 잡아야 돼요. 딱 잡고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죠. 서서히 너무 팍팍 움직이면 안 돼요. 얘도 또 잡고 내려요.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이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졌다가 느려져요. 점차 빨랐다 느려지죠, 그죠? 여기는 좀 뒤로 가게. 이렇게 점차 빨라졌다. 아까보다 속도가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쓸 때 이렇게 약간 슬라이딩 하듯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좀 과장이 안 됐어요. 좀 과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거냐면 이건 마치 이제 자동차가 급정거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확 빠르게 오다가 확 이제 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렇게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클릭한 상태에서 한쪽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선택할 것은 왼쪽 오른쪽 좌우밖에 없어요. 사실은 얘도 똑같이 좌우밖에 없어요. 딴 거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확실하게 그래프를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훨씬 더 슬라이드를 좀 더 스무스하게 하죠, 그죠? 처음에 굉장히 빨랐다가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효과들은 그래도 실감이 안 나요. 그래도 뭔가 생동감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은 왜 생동감이 안 날까요? 생동감이 안 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운드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공 상태로 생동감이 안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운드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아까 다운로드 받으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갈게요. 다운로드 가면은 제가 요 카 브레이크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 그리고 익스플로전 에로 히트 요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선 네 가지를 다
다 쓸 거니까 네 가지를 다 임포트를 할게요. 가져와서 그 다음에 여기 카 브레이크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예요.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디서 움직이나 볼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네요. 너무 늦다. 크게 보고 내리고 얘를 앞으로 좀 이렇게 자를게요. 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곧바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게 더 뒤로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또 잡고 좀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좀 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뒤로 좀 당기면은 또 길이가 늘어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됐어요. 소리 좀 작게 할게요. 너무 크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할 거냐면은 섰으면은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또 뭘 배울 거냐면은 여기에 그 심심하잖아요, 그죠? 흰색의 선이 촥 그어지는 이 글자 위로 흰색 선이 확 그어지는 그러한 이제 흰색 선, 빨간색 선으로 합시다. 빨간색 선, 흰색 선보다 빨간색 선이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선을 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글자에 빨간색 선이 쫙 그어지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마치 이제 제가 요거 가져왔거든요. 요게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이런 느낌인데 마치 화살 같은 게 훅 날아가가지고 탁 박히는 이런 느낌으로 이 빨간색 화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쭉 나타나는 걸로 그런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런 걸 만들려면은 우선은 보세요. 요 스피드라는 글자를 우선은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알겠죠? 그럼 얘를 보세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얘를 지금 이 스피드란 글자가 요 트랙이 있는데 요 트랙을 그대로 복사를 하려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가지고 올리면은 복제가 돼요. Alt를 누르지 않으면은 그냥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동만 되는 거고 항상 Alt를 누르면은 이게 프리미어든지 애프터 이펙트든지 어도비 제품은 Alt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도비 제품뿐만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 뭐 캡컷 아마 대부분 것들이 Alt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복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본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놓으세요. Alt 누르고 올리면은 복제가 됩니다. 예,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위에 거를 색깔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야 돼요. 항상 속성을 바꾸려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아까 똑같은 게 복제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 스피드라고 또 써 있고 요곳에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다 이게 숨겨놔 가지고 또 어디 있지 막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없으면은 이런 식의 꺽쇠를 눌러보시면은 꺽쇠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최소와 최대와 요 꺽쇠죠. 얘를 내리면은 밑에 쫙 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필이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눌러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빨간색, 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요 빨간색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화살같이 딱 직선이어야 돼요, 직선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 요게 또 중요해요. 그러면 직선이란 거는 내가 특정한 부분을 직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선 가운데 바깥에 거는 다 안 보이게끔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게 바로 마스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요 스피드에도 마스킹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스피드 중에서 이 제일 위에 글자, 예를 들어서 요걸 빼면은 밑에 검은 게 있죠. 검은 게 있고 요걸 이제 이 눈알 표시를 또 키면은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랙에는 이 빨간색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이 글자에다가 이제 이 여기 보이는 요게 뭐냐면은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할 거예요, 마스크.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키프레임만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스피드라는 글자에 마스크를 줄게요. 보세요. 그러면 마스크를 주려면은 지금 동그라미 마스크도 있고 이 사각형 마스크도 있고 요 프리 드로우 베이지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캡컷에도 마스킹 기능이 있는데 캡컷에는 이런 사각형 동그라미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 프리 드로우가 없어요. 근데 프리 드로우가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추어고 프로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예요. 그래서 얘는 프로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예요. 캡컷과 큰 차이가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우선은 캡컷하고 비슷하게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만 나오고 나머지 동그라미 바깥에 거는 다 투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투명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만 지금 나오게 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요게 마스킹이죠, 알겠죠? 요게 마스킹이에요. 그래서 요 마스킹 기능을 만약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뭐 요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컴퓨터 느려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페더 값을 좀 주고 이게 페더가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거든요. 페더 값을 주고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항상 여러분 요렇게 여기 그 스타바치처럼 생긴 게 있으면은 무조건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얘 여기서 얘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 이 마스크 패스에 이게 마스크 패스거든요. 패스를 움직여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을 해요. 얘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또 키프레임 만들어지죠. 예. 이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마스크가.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해둬야 돼요. 예.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보여요. 예. 딴 데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보입니다. 어디 갔지? 아까 분명히 내가 이 마스킹을 했는데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눌러줘야 돼요. 여기 좀 불편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끝까지 갈게.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그냥 얘를 좀 뒤로 갈게. 뒤로 가게끔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엄청 느리죠, 그죠? 예. 엄청 느리니까 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당길게요. 이렇게 당길게요. 이거 좀 크게 보고 확실히 당길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죠. 요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별로 이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창의적으로 뭐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또 필요 없으면은 이제 또 이거를 꺼도 되고 이렇게 꺼도 되고 또 이 마스크 자체가 이제 필요 없다 하면은 마스크를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은 이제 아예 없어지겠죠. 딜리트 오른쪽 눌러서 클리어 할게. 그러면은 클리어. 지금 컴퓨터가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안 멈췄는데 왜 클리어가 안 되냐? 됐죠, 클리어 됐죠, 그죠? 컴퓨터는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동그라미하고 사각형 똑같은 속성이니까 뭐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 캡컷에 없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요게 프리드로우예요. 프리드로우. 보세요. 프리드로우 써볼게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리드로우 할 수 있으니까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지정할 때는 다시 딜리트 누르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요 정도 좀 더 할까요? 약간 좀 두껍게 할게요. 요 정도 클릭. 얘가 앞으로 좀 더 당길게요. 좀 더 당겨서 이 정도 당기고 이 정도까지 가서 클릭하고, 그리고 요 정도 두께잖아요, 그죠? 요 정도 두께에서 클릭하고, 그리고 채워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약간 돌려도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고 또 약간 이 손모양, 이게 손모양이 나와요. 손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식의 또 길이 만들어졌죠. 근데 길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또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 사이가 보세요. 요 사이에 여기 또 핸들이 있어요. 요 핸들 보이죠? 요 핸들,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페더라고 해요. 페더값, 페더. 페더가 이제 깃털이란 뜻이죠. 페더값, 깃털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되지만은 이 페더 값을 지금 60이나 줬는데, 요게 페더 값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도 되고, 요거를 움직여도 되고, 여기에는 핸들을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나는 페더 값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0으로 그냥 할게요. 0으로 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얘가 등장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놔둔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또 마스크, 패스에 가서 키프레임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거 마스크 또 누른 상태에서 그때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옮겨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하면은, 너무 느리죠, 그죠? 느리니까 이것도 빠르게 되겠죠. 이걸 좀 당기고 얘를 앞으로 팍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그래도 느리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뭔가 아직 여기에 애니메이션 할 때 여기에 좀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를 뒤로 좀 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움직임이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들어오게. 근데 이제 밑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얘를 좀 위로 올려야 되겠어요. 얘를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리고 여기 낫겠네.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빨간색 줄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개 더 할게요. 이번에는 지금 요런 아까 마지막에 요런 그 에로 히트 요런 이제 효과음이 있죠. 요런 효과음. 요 효과음을 이제 여기다 넣고 요쯤에 넣고 요게 이제 휙하면서 여기 가운데에 또 똑같은 검은 색깔이 또 빠르게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이것도 복사하면 돼요. 밑에 거 검은 색깔을 또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Alt 누르고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쯤에 들어올 때 이쯤에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얘도 똑같은 거 하면 됩니다. 펜 툴이 아니고 이 클릭한 상태에서 또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가지고 텍스트 여기 스피드 여기에 프리드로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치 이 정도에서 이 정도죠. 이 정도에서 한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좀 얇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좀 크게 보려면 여기 보면은 이게 100%가 있고 100%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 얘는 좀 불편한데
얘를 움직여 주려면은 또 여기 핸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또 생겼네. 잠깐만요. 드리트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얇게 한 요 정도 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얘를 피트로 하죠. 피트로 해가지고 또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마지막에 딱 채워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약간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돌려줘서 이 빨간색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패더 값을 0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얘도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서 키프레임 마지막이 이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키프레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보고 이러면 이제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당겨서 얘 클릭해 준 상태에서 얘를 또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좀 옮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고 그러면 다시 플레이해 보면은 이렇게 쓱 소리와 함께 쓱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제 점점 머리가 아프죠, 그죠? 이제 좀 하나만 좀 복잡한 거 하고 이제 끝낼 건데 이것도 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은 끝났어요. 애니메이션 다 끝나고 이제 효과 주는 것만 할게요. 그러면 효과를 이제 얘한테 다 줘야 돼요. 다. 그래서 이제 또 뭘 배울 거냐면은 이 지금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트랙을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해가지고 이 네 개를 다 선택을 해줘요. 그 상태에서 보세요.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뭐가 뜨냐면은 이렇게 메뉴가 떴을 때 네스트라는 게 있어. 네스트. 그래서 네스트를 눌러주면은 네스트 이름을 넣게 돼 있는데 이름을 그냥 똑같이 할게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럼 얘를 이제 이 하나의 트랙에다가 효과를 주면은 다 먹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효과를 줄게요.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은 이건 그냥 이제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펙트 가가지고 얘가 이제 스피드가 움직일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면 얘도 약간은 이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만화처럼 우리가 공이 마지막에 부딪혔을 때 공이 찌부러지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과장을 해가지고 얘의 형태를 좀 변형을 시킬게요. 그럼 변형을 시키려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항상 효과를 주려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한 상태에서 비디오 이펙트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녹화될 때 이 꺽쇠가 안 보일 수 있는데 꺽쇠가 있어요. 이 꺽쇠가 있는데 이 꺽쇠가 좀 안 보일 수 있겠네요. 나중에 녹화한 걸 볼 때 여기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를 누르면은 이렇게 밑에 뜨죠. 그래서 항상 꺽쇠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다 안 해봤지만은 여기에 뭐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블러도 있고 효과를 줄 게 많아요. 그럼 오늘 할 거는 디스톨트에 보면은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 이런 게 있죠.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 뭐 튜얼도 있고 이게 다 뭔가 이렇게 왜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튜얼 같은 거는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투어를 주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아니다 하면 투어를 줬던 거를 지워주면 돼요. 항상 효과를 줬으면은 필요 없으면 지워주면 됩니다. 또 똑같이 뭐 미러, 매그니파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미러를 넣어볼까요? 미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반사시키면은 이런 것들도 요런 식의 미러 반사 효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장난을 치면은 뭐 재밌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재밌네.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의외로 괜찮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막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이렇게 재밌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럼 또 지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것저것 다 넣어보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뭐라는 거는 이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터뷸런스가 되고 얘도 이제 어마운트를 주면은 이렇게 왜곡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벌즈가 있고 허리존탈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허리존탈이 이제 가로 수평선이잖아요. 수평선 쪽으로 수평하게 뭔가를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은 약간 옆으로 약간 찌그러졌죠, 그죠?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마운트를 누르면 약간 찌그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올 때 찌그러졌다가 펴지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라올 때 이게 좀 찌그러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옆에 게 이런 게 있지? 옆에 거. 요거는 나중에 요게 요 하얀 것까지 찌그러져서 그래요. 하얀 거 나중에 없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하얀 것까지 지금 찌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 검은 게 나온 거니까 요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하얀 거 없애버릴 겁니다. 없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이 상태에서 만약 하얀 거를 내가 계속 놓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이 컬러 매트 있잖아요. 이 컬러 매트를 더 키우면 돼요. 키우면 되겠죠. 그럼 이펙트 컨트롤 창 가가지고 이 컬러 매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서 컬러 매트 이 컬러 매트는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이 안 먹나? 잠깐 볼게요. 안 먹네. 야, 컬러 매트는 이펙트 컨트롤 창이 안 먹구나. 야, 이런 걸 처음 발견했네. 요걸 제가 스케일을 주려고 했더니 이게 기능이 없어요. 있는데 잠깐만 모션 있잖아요. 있는데 있어요, 그죠? 요걸 더 키우면 되겠죠? 요거를 181 두 배로 키우면은 그러면 문제 없겠죠? 있어요. 얘를 더 키웠어요. 키우면 이제 더 키워도 지금 그렇네. 잠깐만 다시 들어가가지고 컬러 매트 볼까요? 이거를 좀 작게 10% 하고 여기 컬러 매트거든요. 여기 컬러 매트인데 얘를 크기를 충분히 크게 했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좀 울렁거리죠, 그죠? 우선 놔둡시다. 나중에 이거 흰색 없애버릴 거니까 우선 놔두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그죠?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여기 와가지고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처음에는 0이어야 되겠죠. 이 어마운트가.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 예를 들어서 0에서 0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 주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 요 정도 갔을 때 이걸 키울게요. 키워서 이때쯤 돼서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찌그러지는 거죠. 찌그러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죠. 찌그러졌다가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휙 할 때 다시 펴줘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 찌그러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0이 돼야 되겠죠. 어마운트가 0. 그럼 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펴지도록 이렇게 그래서 풀면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뭉개졌다가 좀 더 줄까요? 좀 더 어마운트를 너무 많이 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요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주고, 그리고 딴 거는 뭐 특별하게 만질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거 좀만 좀 더 줍시다. 이 정도,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얘를 이제 얘가 글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는 거는 얘가 이제 꽝 터지면서 사라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꽝 터지는 효과음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꽝 터지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요거 꽝 터지는 게 요거예요. 요게 이제 이런 요거예요. 꽝 터지는 거.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넣고 뒤에다가 이쯤에 넣고 요거죠. 이런 식으로 꽝 터지게끔 하려면은 얘도 이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또 효과에 가면 되겠죠. 효과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뭘 선택하면 되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워프 웨이브 워프 스테빌라이저 밑에 있는 웨이브 워프를 적용을 해볼게요. 웨이브 워프를 적용해서 컨트롤 창에 가면은 웨이브 워프가 있어요. 웨이브 워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웨이브의 타입을 웨이브가 이제 물결이죠. 물결의 타입을 얘를 딴 걸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딴 거를 노이즈를 바꿀게요. 노이즈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0이어야 되겠죠. 0. 둘 다 웨이브의 크기와 높이와 width를 다 0으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하면은 팡 여기 터져야 되겠죠. 요 부분부터 이제 터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웨이브의 하이트를 키프레임을 주고 딱 터지는 순간 터질 때 이렇게 터질 때 이게 이렇게 이 웨이브 하이트를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위에 게 걸렸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아까 계속 요게 문제되는 것 같아요. 컬러 매트를 없애버릴게요. 컬러 매트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사라지는 거는 이제 또 하나 제가 그걸 줄게요. 이제 블러로 줘가지고 블러로 사라지게끔 할게요. 그럼 블러 효과가 있어요. 블러 효과는 또 여기 보면은 블러 앤 샤픈이 있죠. 이 블러 샤픈을 가우시안 블러를 여기다 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키프레임 주고 이쯤에서 좀 더 가서 여기서 이쯤 됐을 때 블러를 확 줘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플레이하면은 근데 너무 느리죠, 그죠? 좀 빠르게 얘도 좀 빠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부셔지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붉은 게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남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스트 시퀀스에
투명도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퍼시티를 이렇게 주고, 이번에 또 오퍼시티에 키프레임을 주고, 100%니까 이쯤에서 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다 완전히 다 없애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고, 요거 뒷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지우고, 컨트롤 K 눌러서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컨트롤 K 누르고 지우고, 지운 게 잘라내고, 잘라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선택해서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뒤에 배경이 검은 배경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경을 하나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 올려놓고 배경을 아까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알았죠. 요 그림을 여기 밑에다가 넣을게요.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완성이 됐죠, 그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제가 이제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 다 알려준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여기까지.